여기 위치 있죠? 여기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돌려서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세력에겐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구루마님, 최준효님, 이승주님, 황원태님, 김용선님, 김은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인사이트 확장을 해주신 하하님, 엘리지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MDS테크 오늘 이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죠. 17.59%나 나왔는데요.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갈수록 캐시플로우가 엉망이 되어가는 수준을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유보율은 상당히 높죠. 부채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점점 더 회사 가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이면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도 1650억 정도. 자, 사업의 계열을 보면은 MDS테크 구 한컴 MDS죠. 한컴 MDS 이거 한 올해 6월 달쯤인가 세력이래. 저기 뭐냐, 유사투자자문에서 스팸 문자로 상당히 많이 보냈던 거죠. 그런 이제 동시에 왔던 문자가 이제 세원 ENC, 그다음에 뭐 케일럼 등등, 한택 뭐 바이오텍, 한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았는데 그 전부 다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고, 어쨌든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인베디드 소프트 개발 솔루션, 뭐 이런 시스템 솔루션 이런 쪽이래요.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인데, 자, 전반적인 필요한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개발 솔루션, 위에랑 똑같이 기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하는 건데, MDS 인텔리전스와 당사는 이제 동일한 항목으로 아이템을 구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구분하진 않는다. 뭐 어쨌든 밑에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일반 PC를 제외한 전자제품, 경보기기 등에 설치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미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시킨 시스템을 갖다 인베디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내장된 거를 갖다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부팅을 누르면 이제 뭐 컴퓨터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부팅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TV 키면은 이렇게 스마트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 뭐 이제 채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리모컨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하는 회사들인 것 같죠.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MDS 테크 인텔리전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비가 60대 뭐 37 이렇게 나와요. 인텔리전스는 뭐 같이 아까 붙여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요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나오죠. 두 개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한컴 MDS가 이제 들어왔을 때 플레이그램에서 외부로 400억을 차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까스로 잔금을 납입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자금 인수 이제 요거 갖다 조달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익숙하죠? 코스나인 요거 어디에 있었나요? 최근에 그 뭐였더라? 그 제약회사 아이큐어가 코스나인에 갖다가 인수를 했고, 거기 또 문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나인이 최근에 그 광무액에서 스포티비인가 스포나인인가 하여튼 요거를 갖다가 가져갔잖아요. 요 그 인터넷 방송 비슷한 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서 광무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변경을 하고 엔캔과 함께 그 지금 뭐 리튬을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리튬 세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세력주에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콘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최근에 판타지오랑 그 다음에 미래 ENG 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한컴 MDS 인수딜을 마무리했지만 차업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차입비율이 높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MDS 테크 요거 보면은 초록뱀 메타버스 요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그램이란 곳에서 7월 29일 날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 봤더니 이상한 전환사채가 발생을 해요. 언제? 8월 30일 날 최대 주주가 바꾸자마자 바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아까 유보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뭐 항상 봤던 대로 이것도 곡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카나리오 바이오엠인 카나리아 바이오 요쪽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엠이었던 현대사료와 그 다음에 세종 메디컬이 지금 요 곡간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전환사채가 1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 10억 정도 되는 거고, 전환 조건이 요 정도 된대요. 자, 초록뱀 메타버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100억이네, 100억. 초록뱀이 또 나왔습니다. 초록뱀이 나오면은 항상 W 클럽에 관련되어 있다.
원형식 라인에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메타버스 신기술 조합이 이제 요쪽에 뭐냐 그 지금 있는 한컴 MDS랑 그 다음에 뭐 몇 개가 더 있었죠. 몇 개 더 있는데 워낙에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쪽에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쪽에는 이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거는 철회해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주식 분할을 갖다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액면가 500원에서 이제 200원으로 분할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2.5배를 지금 곱하면은 현재 이제 원래의 가격이 나오는 거겠죠. 자, 10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전환가액을 갖다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6,000원대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얼마였죠 이게? 7,000 얼마잖아요. 그래서 버틸 만큼 버티고 그 다음에 이슈를 터트린 다음에 주가를 올리면은 전환을 했을 때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 요게 시나리오였겠죠. 그런데 박민영이 걸리면서 이것도 박민영이 걸리면서 모든 게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나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NDS 테크 아바타2 VFX 기술 유니티사 인증 파트너 관계 부과. 아까 제가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나 인베디드 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시각 특수 효과랑 얘들이랑은 파트너사이다. 요거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인된 파트너사라는 이런 찌라시를 갖다가 돌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 자, 아바타 VFX를 구현한 뭐 웨타 디지털을 인수를 했다. 그럼 얘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왜냐면은 시각적인 기술이 있는 거니까. 근데 공인 파트너사가 무슨 상관계가 있어요. 그죠? 삼성. 그럼 최근에 월드컵을 갖다가 얘기를 할게요. 피파가 월드컵을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인 파트너가 누굽니까? 현대잖아요. 축구랑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현대차.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로 띄우고 있다. 왜냐? 현금화 시켜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바타를 끌고 왔어요. 얼마나 급해요. 그죠? 자, CBI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시가총액 115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여기는 심지어 부채 비율 엉망이죠. 유보율에 비해서. CBI가 이렇게 갑자기 유상증자를 시작해요. 유상증자를 시작하면서 CBI USA에다가 13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 배정 증자를 하게 되고, 자, 여기 봤더니 타법인 주식 출자 취득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뭐 취득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13억을 갖다 투자를 하는데 유메니티 테라피틱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유메니티 테라피틱스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서 핵산 치료제 및 의학 약학 연구 개발에 추진 중인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BI 투자자 키네타 나스닥 상장 임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키네타가 유메니티 테라피틱스와 합병을 마무리한 뒤에 나스닥에서 KA로 거래가 시작된다. CBI는 지난해 키네타 지분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2대 주주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CBI 같이 이렇게 첨보 인더스트리, 첨보 산업 같이 이제 제약이랑 관계가 없는 회사가 제약에 간다. 이건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었죠. 연관관계가 없는 사업끼리 어떻게 이걸 갖다 진행을 할 거냐. 그죠? 여기 이제 임원진이 바이오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CBI 종속회사인 CBI USA가 100만 달러를 하고 대한그린파워가 100만 달러를 또 투자를 한답니다. 대한그린파워도 뭐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나요? 너도 나도 바이오를 한다. 요거면은 털어먹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털어먹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유메니티는 실제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해외 바이오 투자한 후에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자, 주가 급등했는데 어쨌든 간에 키네타 투자 계획을 돌연 취소를 했대요. 이제 잡음이 좀 생긴 거죠. 그것도 언제? 2월 달에. 지난해에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55억 규모의 주식 조환을 갖다가 교환을 철회를 했다. 문제가 있겠죠. 키네타 측에서 요거를 갖다가 탐탁치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조달한 147억 원을 갖다가 모두 취득자금을 쓴 거예요. 키네타에게. 이렇게 쓰면서 1차적으로 마무리된 거고 2차적으로 추가로 유메니티가 돈을 좀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CBI 이제 USA 있잖아요. 여기서 100만 달러. 그 다음에 대한그린파워가 100만 달러. 이렇게 간 거죠. 이가 차죠. 이거 보시면 대한그린파워가 유메니티 테라피틱스에 제3자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이것도 별로 안 좋겠죠. 뭐 볼 필요 있겠나요? 뭐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그린파워는 CBI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한그린파워 역시나 다이소 종목
캐시플로 안 좋고 부채 비율 높고 당좌 비율 엉망인 회사. 그죠? 여기 BPS 보시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상장사 유로가 보유 중인 히네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로 제가 최근에 영상 말씀드렸죠. 유로도 서부 산업을 통해서 어디에 나간다. 영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종목들을 보면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를 봤더니 그로스 앤 밸류 이렇게 쭉 나와요. 그로스 앤 밸류 제가 유명하죠. 예전에 CBI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로스 앤 밸류는 FI로 투자 경력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GP로 맡았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GP가 굵은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죠. 세 개 나오는데 요 그로스 앤 밸류 하나, 그로스 앤 밸류 두 번째가 엠버 캐피탈.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두 개가 거래 정지당했죠. 이 두 개가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랑 LIS.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인베스트 그건데 요거는 조경숙 라인의 조경숙님 아들이 하고 있는 그 회사. 이게 금호 HT 이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HT 이사가 여기 이스트 인베스트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로스 앤 밸류 핸드네가 골든 센츄리 이거 그 재무제표는 좋아 보이지만 중국 회사라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회사 안 되고 그다음에 인콘은 최근에 엮여있던 판타지오 미래 ENG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엮여있는 데가 인콘이 엮여있는 데가 그 결국에는 플레이그램 그리고 플레이그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방금 나왔던 MDS 테크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계속 돌려먹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출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골든 센츄리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 다이소 주가, 그죠? 인콘도 다이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는 9% 올라왔죠. 비슷한 겁니다. 600억 원, 1000억도 안 되는 규모. 여기 재무제표 좋지만 이거는 뻥카인 게 많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빨간색이 주로 많고, 여기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곡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콘이 곡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골든 퍼시픽. 골든 퍼시픽을 갖다 실질적으로 인콘이 골든 퍼시픽에 이제 지배당하면서 여기 있는 곡간을 갖다 계속 빼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자, 왜 그러냐면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기소를 했다. KH그룹도 수사. 제가 올해 초에 KH그룹 말씀을 드리면서 하얏트 호텔 인수 과정 서울 미라마 그거 과정에서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평창 알펜시아 그것도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지금 보시면 12월 8일로 됐어요. 오늘 날짜로 된 거죠. 오늘 날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KH그룹 내부로 이제 수사 초점이 이동을 한다. 요 중간에 이제 생략을 많이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거 기사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전 회장은 김 전 회장의 배 회장이랑 절친 관계다. 근데 배 회장이 KH그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김 전 회장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입니다.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랑 친구고 여기 보시면 쌍방울을 이제 KH 필룩스가 전환사채를 쌍방울 인수하는 등 두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얽혀 있다. 모두 다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세력지도 한번 보세요. 세력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유로 파라테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죠? 파라텍이 어디에 저걸 했습니까? AT세미콘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었고 거기에 유로가 파라텍과 엮여 있는 게 나오더니 서부산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테크놀로지와 같이 뭐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인동첨단 소재랑 얘들이랑 2차 전지 산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요쪽 라인을 갖다가 B-로 만든 이유가 요거예요. 여기가 리튬 그룹 B 여기가 리튬 그룹 A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유로가 알고 봤더니 키네틱이라는 곳에서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 CBI랑 또 연결이 되어 있네. 이 세력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연결 다 되어 있겠죠. 당연히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회생불가거든요. 제가 회생불가인 애들은 회생 아예 안 될 거고 그 나머지를 털어먹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요 라인에는 지금 그나마 회생불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털어먹고 있는 거고 곧 요쪽 라인에도 나오겠죠. 하나리어 바이오 요거는 이제 해먹고 있으니까 요 HLB 관련해가지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조금 더 해먹고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요것도 같죠. 요거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고 요쪽 라인도 거의 같잖아요. 요것도 마탱이 같고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곳곳에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여기 라인도 이제 곧 털어먹고 말 거예요. 분명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얼마나 기사가 허접한지 참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 CBI가 이제 키네타를 이제 그 해가지고 종속을 하는 키네타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어마니티 테라피틱스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요 정도 올라갔죠, 그죠? 2달러입니다, 2달러. 최고 2달러. 올랐을 때 2달러예요. 있을 때는 1.65달러였는데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 등락 올리는데 돈을 다 썼다 하더라도 34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340억. 요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CBI나 이제 연관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또 우리나라 뭐 바이오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이제 거래를 갖다 조금 하고 CBI에 대해서 이제 털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CBI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모두 다 상승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오늘도 아까 보셨지만 인콘도 뭐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뒤로 돌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2년 전에는 23달러였어요. 이게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거의 손실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 겁니다. 여기 인수를 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134억에다가 134억 정도를 이제 키네타를 하고 얘들이 들어오는데 750억 달러만 유상증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750만 달러예요. 750억이 아니고.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보면 한 75억 정도? 요 정도 되겠죠. 75억 정도. 80억. 환율까지 하면 80억 정도. 이런 회사를 갖다가 지금 상장을 한다고,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기사를 띄우면서 관련 종목들을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사시겠어요? 아까 제가 봤을 때 CBI 차트랑 별로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CBI 차트랑. 곧 보시겠지만 CBI 차트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세력들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그린파워도 보시면 여기 차트 보세요. 지금 오늘 요거 살짝 올라왔지만 다이소 종목, 그죠? 증거금 100%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다 똑같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액면분할 뭐 거래정지 이런 것도 당했더네요.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는 종목들만 모아서 근본이 없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근본이 없이 그냥 상승을 시키는 기사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CBI 최근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느낌이 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눌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래량 터지고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제약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털고 제약회사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회사가 무슨 그 나스닥에서 뭐 상장 그런 걸 얘기를 하겠어요. 이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 이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가 나스닥을 상장을 한다? 자회사가? 아이고 뭐 시총이 그 콕딱 깔릴 만한 그런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쿠팡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죠? 택도 없는 얘기고 이것도 뒤로 돌려보면은 주가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 회사. 뭐라도 해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튀려는 모습이 무조건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싫은 게 뭐냐면 일단 이름 바꾸는 거 진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그 버추얼텍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게 버추얼텍의 이름을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한컴 MDS였으면 오늘 들어간 사람 없었을 건데 MDS 테크라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걸 보니까 아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털어먹고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털어먹는 거구나. 이제 얘들의 평단은 중요치가 않아요.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이미 전환사채를 행사를 했던 것들 아니면 행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모아왔던 주가들을 청산을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세력지도에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그곳을 제외하고 등락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엔투텍도 그랬었고 엔투텍도 많이 해먹었죠. 그 다음에 엔투텍과 연결된 뭐 지에널 에너지 등등 여기 있던 애들이 무너지니까 지에널 에너지 그쪽이 폭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EM 플러스가 폭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력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분들을 갖다 현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참 기가 차죠. 하이드로 리튬 오늘 여기 2만원 깨졌다가 다시 반등 올라왔는데 어떤 걸로 반등이 나온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기사 하나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지금 난린 겁니다. 이 기사 위에 있는 서울경제가 쓴 거는 다 여기 게시판에서 다 가짜래요. 가짜라고 얘기하고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서 비전문가들이 이거를 뭐 갖다가 기사를 갖다가 욕을 하고 기자들이 뭐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기가 차죠. 어쨌든 간에 요걸 들어가 보면 하이드로 리튬 사업 본격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없어요. 충남 금산군 부추 공장에서 고순도 양산 설비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이게 12월 8일자 기사거든요. 1시에 쓴 거예요. 요 줄만 썼죠. 그죠? 이성수 글로벌 에픽 기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드로 리튬을 뭐 하는 수준이다 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요 앞에 보면은 지금 본격 가동이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1월 22일에도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12월 8일에도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럼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차라리 뉴시스는 믿을만 합니다. 그죠? 그래도 뭐 얘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글로벌 에픽을 한번 가봐요. 글로벌 에픽을 가보면 얘들이거든요. 얘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대략적으로 보면 아니까. 그래서 여기 주소를 갖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위치 있죠? 여기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돌려서 보면은 인터넷 언론 기자가 이제 사무실이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의 기자가 쓴 5줄의 기사를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까? 차라리 아까 그 봤었던 서울경제 기사가 훨씬 더 맞지 않을까요? 여기는 끝났습니다. 여기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GP가 나갔잖아요. GP가 나가고 아까도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익명 게시판에 있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갖다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목들은 이제 제가 주간 그 공시 내역에서 토요일 날 한번 모아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위험한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스스로가 하실 수 있다면 굳이 그거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택은 자유로우니까요. 아셨죠?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